자, 이번 시간에는 평가사님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실무 몇 점 나오셨죠? 실무는 45.5점 나왔습니다. 꽈락이 70%인 거 치고 제가 보기에는 꽤 준수한 점수인 것 같아요. 제가 실무 문제 좀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번 문제 양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쵸. 시간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저는 1번 배점하고 똑같이 시간을 가져갔거든요. 항상 1번이 40점이면 40분 안에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번도 당연히 이제 맨 처음에 40분을 이제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 이제 풀었는데, 이게 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가 되고, 근데 이게 아는데 또 안 쓸 수가 없고. 이게 쉽지 않죠. 네. 내가 이 한 문제 풀려고 2년을 공부했는데 쓸 수가 있는데 시간 때문에 또 이제 이걸 자르고 가려니까 이게 또 너무 그게 사실 좀 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가지고 한 45분, 50분 1번 문제를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은 오버한 시간은 어디서 확보했어요? 남은 오버한 시간은 이제는 뭐 어디선가 줄여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단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가 이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2번이 이제 파본 검사를 할 때 잠깐 부당이득금이 보여가지고 이번도 이제 풀 수 있겠다. 그래서 2번을 왔는데 문제를 이제 제대로 읽어보니까 이제 내가 아는 부당이득금 약간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기대이율 쪽으로 나와서 이게 이 문제의 어떤 논점 자체가 일단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저한테는 좀 생소한 유형이었어요. 제가 좀 문제를 푼 양이 부족해서인지도 몰라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번도 30점 안에 이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칸을 이제 시험지를 비워두고 3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3번을 이제 풀었죠. 2번은 그렇게 푸셨더니 몇 점 나오셨나요?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2.5점을 받았는데 비워놨다가 이제 3번, 4번 하고 제일 끝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든 여기서 몇 점이라도 건져가야 된다.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근데 약술이 다행히 있어서 장점, 단점 이거 약술 엄청 쓰고 기대이율 뭐 산정 방법 이런 것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2.5점을 획득을 했죠. 30점짜리에서 2.5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 3, 4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셨구나. 혹시 1, 3, 4번에서 점수가 왜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1번은 잘 풀었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1번은 워낙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제여서 1번은 이제 그래도 내가 잘 푼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받았었어요. 손이 빨라요? 왜냐면 그거 사실 40분, 50분에도 끊기가 조금 쉽지 않았었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문제는 아니었어? 난 앞으로 갔으니까 몰라서. 그 정도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케이. 네. 그럼 3번은 점수가 왜 잘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3번은 사실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요? 20점 만점에 7점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3번은 계산을 다 못 쳤거든요. 계산기를. 그러니까 수식만 다 써놓고 계산기를 치려고 하는데 시점 수정이 너무 길게 나오니까 이거 계산기 치다가 시험 끝나겠다 싶어서 계산기를 이제 못 쳤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점수가 그거에 비하면 또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3번은 좀 적정히 받은 것 같고. 4번에서 그럼 점수가 잘 나왔나 보네요? 네, 4번에서 이제 8점을 제가 맞았거든요. 80점이네, 100점 환산. 네. 그 4번은 일단 스터디에서 풀었던 문제였고 일부 편입이었고, 그거는 워낙 이제 잘 준비가 돼 있었고, 뭐 보수비 이런 것도 보수비 이런 정의 같은 것도 외운 대로 좀 추가적으로 더 써주고, 그런 데서 좀 플러스 점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 어떻게 푸셨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근데 사실 대체로 좀 평이했다는 평이 많아서 뭐 딱히 제가 뭐 포인트를 여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떤 뭐 느낌 정도만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은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사실 실무를 사실 굉장히 이제 못 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서 봤는데 1번, 2번, 3번, 4번 봤는데 다 건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이제 들었고,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 1, 2, 3, 4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뭐 특별히 뭐 내가 여기서는 좀 특별한 이런 판단을 했다, 뭐 여기서 승부를 봤다 이런 거는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고, 이제 그냥 묻는 데에서 아는 만큼 쓸 수 있는 만큼 그냥 딱 배점 맞게
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은 몇 점 나오셨죠? 이론은 56.5점 나왔습니다. 오, 잘 나오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법규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뭐 검토하셨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어땠어요? 법규가 저는 사실 문제를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다 좀 건드릴 수는 있겠다. 근데 좀 어렵다 생각은 했었어요. 2번하고 3번이. 자, 그럼 이번에 좀 이슈가 법규에서는 제가 두 가지 포인트 있는 것 같은데 3-2번 일부 취소 문제를 이제 좀 어려워하셨죠. 요거는 뭐 풀기 어렵진 않았어요? 일부 취소는 이제 제가 제 서브에 이제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쓰고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알겠습니다. 어렵다 제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냥 ABCD급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동등하게 봤기 네. 때문에 네. 이거 잘 나오셨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 법규에서 이슈가 자, 2-2번에서 이제 하자승계 쓰는 부분. 네.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멈칫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표준지 공시지가로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서 이게 약간 출제 오류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근데 내가 건방지게 이제 출제 오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별 공시지가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썼습니다. 근데 쓰면서도 이게 좀 맞나 싶어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로도 얘기를 좀 구현을 해서 썼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판례도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된 하자승계 판례도 좀 써주고 그렇게 해서 이번은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결을 좀 풍부하게 썼었어요. 그래서 네. 소결을 풍부하게 썼다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도 쓰고 원래 뭐 표준지 공시지가라면 이런데 개별 공시지가 하자승계는 어떻다 뭐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다 보여주면서 소개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헷갈려 했던 포인트가 다른 사람들은 이 비준표에 대한 이 문제 상황은 비준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물어보는 건 하자승계여서 쓸까 말까를 좀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문제 끝에 아래에 물으면 각 별개의 상황임? 이게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이 문제는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여기 물음에서 그냥 바로 느껴지는 쟁점이 하자승계니까 하자승계로만 이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너무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 딱딱 답하고 네. 그 다음에 D급까지 챙겨서 브리타까지 맞추고 나니까 64점이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법규 문제 푸신 것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거는 사실상 이제 크게 뭐 어려워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넘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2차 시험장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자승계만 쓰고 비준표 얘기는 안 썼어요? 비준표? 이 사실은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엔 왜 어려웠던 포인트 자체가 모르는 것 같아. 여기서 이게 비준표 판례거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비준표를 지켰냐 안 지켰냐. 비준표. 비준표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건 하자승계였고. 그러니까 하자승계 물어봤으니까 하자승계만 말하신 건데.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줄게.